안녕하세요. 내 몸의 닥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큐로셀 임상개발센터 조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림프종에 대한 거고, 거기서 더하여 카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종에 대해서 드리기 전에 림프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혈관의 주행과 이제 동일하게 주행을 하는 하나의 이제 관이고요. 거기는 림프구라는 세포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구 세포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여서 성숙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림프절이 주로 모여 있는 기관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목 쪽, 그리고 겨드랑이 쪽, 서해부, 복강내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절에서 악성 변화를 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림프구의 성숙 단계에서 림프종이 생기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림프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림프종은 이렇게 이제 책자로 종류가 정리가 될 만큼 종류가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흔한 림프종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림프종은 크게는 비호치킨 림프종, 그리고 호치킨 림프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치킨 림프종에 비해서 비호치킨 림프종이 훨씬 더 많은 빈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비호치킨 림프종도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B세포 림프종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B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림프종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가장 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소포성 또는 이제 역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소포성 림프종, 외투세포 림프종, 변연부 림프종, 버킷 림프종 등이 B세포 림프종의 종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T세포 림프종에서 가장 흔한 림프종은 말초 T세포 림프종이고, 그 외에 역형성 큰 세포 림프종, 혈관 면역 모세포성 T세포 림프종, NKT세포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림프종의 병기는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조금 심플한 편입니다. 여기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크게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두 부분에서 한 부분에만 이제 림프종이 침범이 되어 있으면 스테이지 1이나 2가 되겠습니다. 1과 2의 경계는 그 림프절의 한 부위, 목이면 목, 겨드랑이면 겨드랑이, 이제 이런 부위에 한 부분만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병기 스테이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부분이 두 군데 이상 차지를 하게 되면 스테이지 2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3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양쪽을 모두 침범을 했을 경우에 스테이지 3가 되겠고, 스테이지 4의 경우에서는 림프절이 아닌 다른 장기, 예를 들면 폐라든지 아니면 콩팥, 비장, 이제 이런 장기들의 침범을 두 군데 이상 하거나,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간이나 골수는 한 군데에라도 침범이 있는 경우는 스테이지 4가 되겠습니다. 림프종은 병기와는 상관없이 항암 치료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병기가 사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른 고형암과는 달리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완치를 위한 치료의 가장 표준 방법은 R-CHOP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R-CHOP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항암제 구성은 리투시막,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그리고 저희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는 프레드니솔론, 이렇게 5가지 약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CHOP 치료를 하게 되면 대략 70% 정도는 처음에 완전 관해를 얻습니다. 완전 관해의 정의는 이제 영상 검사, 주로는 CT나 펫이 되겠습니다. 그 검사상에서
병변이 보이지 않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완전 관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20에서 30%는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찹 치료를 하게 되면 한 그 중에서 절반은 큐어, 이제 저희가 완치라고 얘기를 하죠. 완치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제 질병이 남아있거나 재발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찹에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 다음에 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신 이런 약제들은 전통적인 항암제입니다. 전통적인 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파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분열하는 세포를 모두를 파괴를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이나 점막, 그리고 피부, 골수, 생식기 세포와 같이 계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들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함께 이제 파괴가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항암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들, 저희가 이제 탈모라든지 아니면 점막염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발바닥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내지는 백혈구가 저하가 되거나 빈혈이 심해지거나 혈소판이 감소되는 그런 골수 기능 저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표적치료제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적 항원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3명의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는 초록색의 표적 항원을 가지고 있는 암을 가진 환자고, 이 대상자는 파란색, 그리고 이 대상자는 빨간색 표적 항원을 가진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표적 항원에 맞게 약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치료의 전통적인 이제 표적 치료제는 저희가 티로신 카이나제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TK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약제가 있고, 그리고 단클론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고, 그 다음 면역 관문 억제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T세포 인게이저, 줄여서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약제들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약제가 카티라고 하는 약제이고, 저는 여기 카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림프종 치료 알찹에서 R은 리툭시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리툭시맙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 중에 단클론 항체에 해당을 합니다. 리툭시맙은 림프종 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면 항원 중에 CD20이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공격을 하는 그러한 단클론 항체이고요. 이런 리툭시맙을 썼을 때와 이제 쓰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이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병이 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쭉 지내는 그런 이제 생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알찹이라고 하는 리툭시맙의 찹을 이제 함께 치료를 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거의 20년 넘게 지금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부분은 이제 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는 결국에 세포에 집어넣는 하나의 리셉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이 리셉터를 NK 세포라고 하는데 집어넣으면 카 NK가 되는 거고요. T 세포에 집어넣으면 카 T가 되는 거고, 가장 현재까지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카티 세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분은 이제 카티 세포 치료를 유명하게 만든
환자인데 가지고 있는 이 칠판을 보시면 10 years cancer free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년 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치료를 받아도 계속 질병이 조절이 되지 않았고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카티 치료를 처음으로 받았던 환자이고요. 완치 이후에 지금 10년간 잘 성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카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부분이 암세포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카티 세포입니다. 환자나 요즘에는 이제 다른 건강한 공여자의 T세포에 이렇게 카라고 하는 것을 심는 것이 카티 세포 치료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이 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적 항원을 찾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표적 항원을 찾고 나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표적 항원을 찾는 부분이 CD19라는 표적 항원을 찾으면 안티 CD19 카티셀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CD20이라는 표적 항원을 찾는다면 안티 CD20 카티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는 다음과 같이 이제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고요. 총 7가지 약제가 승인을 받았고 현재 한 두세 가지 약제 정도가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킴라야 약제만이 현재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향후에 이제 많은 약제들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 전통적인 카티 치료 방식은 환자의 몸에서 먼저 백혈구를 뽑아냅니다. 이제 헌혈실로 가서 이제 백혈구만 분리를 하는 그런 이제 헌혈을 받게 되고요. 이 분리된 백혈구는 공장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고 그 공장에서 카티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카티 유전자 도입의 가장 흔한 기술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티 유전자가 도입된 T세포를 이제 카티 세포가 되겠지요. 이것을 이제 대량 배양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종 카티라고 해서요. 다르게 이제 영어로는 알로제닉 카티 또는 오프 더 셰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동종 카티가 이제 서서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많이 많이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임상 시험 단계에 현재는 머물러 있습니다. 동종 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공여자에서 T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로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방식이죠. 칼을 삽입을 하고 이후에 동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내 세포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셀 리셉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셉터들을 블러킹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증폭을 시켜서 여러 개의 이제 백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환자에게 이송을 해주는 이랬을 때 이제 장점은 한 공여자에서 아주 여러 개의 백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아까처럼 그 환자의 몸에서 백혈구를 분리해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조를 하고 하는 시간의 소요가 필요 없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바로 이송을 해서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림프종의 치료의 성적은 어떠냐? 현재 저희가 킴나야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인디케이션은 3차 치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3차 치료 이상에서의 그 반응률의 성적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킴나야의 경우에는 완전 관해율이 40%였고 부분 관해율이 12%로 토탈 52%의 전체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FDA 허가가 되어 있는 예스카르타와 브레안지를 보시면 각각 완전 관해율이 54%, 그리고 53%, 그리고 부분 관해율이 둘 다 20%로 전체 반응률이 74%,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로셀에서 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암발셀의 경우에서는 완전 관해율이 67%, 그리고 부분 관해율이 8%로 전체 관해율 7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카티 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서 얼마나 이득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존 치료와의 비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차 치료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이고요. 3차 치료 이상에서는 저희가 헤드 투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3상 임상이죠. 3상 임상이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치료와 비교하는 3상 임상을 진행한 2차 치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예스카르타의 2차 치료를 진행한 3상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예스카르타, 즉 카티 투여를 받은 대상자의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고요. 이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문제가 없이 지내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 빨간색이 위에 카티 치료군, 그리고 검정색이 기존의 치료를 받았던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 양군 그룹의 2년째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을 봤더니 카티를 치료한 대상자의 40.5%가 이벤트 프리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본 반면에 기존 치료 그룹에서는 16.3%만이 이벤트 프리 상태로 지내고 있더라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치료에서의 성적도 좋은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1차 치료는 어떨까? 1차 치료는 현재까지 대규모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 나왔던 소규모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 그룹은 림프종 대상자 중에서도 고위험군 하이리스크 림프종 대상자를 치료를 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해율이 약 78%, 그리고 부분 관해율이 11%로 전체 관해율이 89%, 대략 90%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향후에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생존 그래프는 아래서 똑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의 생존 그래프입니다. 1983년도, 그리고 이제 1986년도, 95년도, 97년도, 200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 그래프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환이고요. 이 질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래프가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헌은 앞서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컨대 림프종 환자, 그리고 림프종뿐만 아니고 백혈병, 그 외 모든 많은 고형암 환자분의 치료 그래프도 향후에 이렇게 카티나 그 외에 이제 많은 치료제들의 개발로
이렇게 생존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향상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한국에서 엠포투막 베도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들은 약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한국에 현재까지는 사용이 힘든 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카티 치료의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카티 치료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대략 치료 단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비싼 치료이고요. 대신에 킴라야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거기 부담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 금액이 대략 한 500만 원 안팎으로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치료 후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엠포투막 베도틴이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허가받은 약이라고 이제 다시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허가받은 약이라면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카티 치료는 모두 림프종에 다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카티 치료는 모든 림프종에는 다 치료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가 카티도 아까 보셨다시피 특정 항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겟을 하는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림프종의 경우에서는 치료가 되지가 않고요. 가장 흔하게는 B세포 림프종과 T세포 림프종은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킴라야는 CD19를 타겟으로 하는 카티고요. 그 CD19는 T세포 림프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T세포 림프종에는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림프종에서 다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대신에 그럼 킴라야가 CD19가 양성인 그런 림프종이나 그 외에 이제 질환에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상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약제는 그냥 사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질문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